저는 담장 너머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부르지도 않았고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그녀가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담장 아래서 같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의 온도로 안부를 묻고, 손의 떨림으로 그리움을 전하고, 손의 압력으로 약속을 나눴습니다. 이런 일이 시작된 데에는 아주 위험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분을 넘으면 안 되는 이유, 얼굴을 보면 안 되는 이유, 말을 하면 안 되는 이유. 하지만 손만은 사랑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부와 머슴의 사랑. 저는 하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한 신분, 평생 남의 집 일을 하며 사는 몸. 그 집에서 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집 뒤뜰 담장 근처에서 나무를 베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 담장은 높지 않았습니다. 어른 키보다 조금 높은 정도. 흙과 돌로 쌓은 오래된 담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옷자락 스치는 소리, 조심스러운 발소리, 그리고 흐느끼는 소리.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안채, 양반 여자들이 사는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작게, 참으려 애쓰면서 그러나 멈추지 못하는 울음. 제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울음이었는데 왜 제 가슴이 아픈지. 괜찮으십니까?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말을 걸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인이 안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담장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울음이 멎었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십니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젊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뒤뜰에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예. 겨우 한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물어봐 주셔서. 그녀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녀가 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까지 그 목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담장 너머에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옷자락 소리, 그리고 때때로 작은 한숨. 그녀도 매일 같은 시간에 그곳에 왔습니다. 우리는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장을 사이에 두고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저는 나무를 베고 그녀는 무엇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담장 근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곧 일을 마쳐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흙바닥에 작은 은침 하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바늘을 주워 들었습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담장 위에 올려주시겠습니까? 저는 담장 위에 바늘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한참 후 담장 너머에서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하얀 손이었습니다. 가늘고 긴 손가락, 달빛처럼 부드러운 피부, 그 손이 담장 위를 더듬었습니다. 바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바늘을 찾지 못했습니다. 더듬고 더듬고 조심스럽게 담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때 제 손이 움직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거친 손이 담장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손가락 끝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녀의 손끝이 제 손끝에 닿은 순간, 부드러운 것과 거친 것이, 차가운 것과 따뜻한 것이 만난 순간, 우리는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손끝과 손끝이 담장 위에서 닿아 있었습니다. 바늘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는지, 제가 떨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의 손이 천천히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그 감촉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계속 따끔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닿았던 곳이, 그것은 단 몇 초였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은 그것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또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해가 완전히 진 후 저는 다시 그 담장 앞에 섰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담장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기척이 멈췄습니다. 우리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 손이 담장 위로 올라갔습니다. 손을 담장 너머로 내밀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손. 몇 초가 지났을까요? 아니면 몇 시간이었을까요? 그때 무언가 따뜻한 것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담장 너머에서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말없는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그곳에 갔습니다. 해가 지고 사람들이 잠들고 세상이 고요해지면 저는 담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매일 밤 나왔습니다. 우리는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았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손만 잡고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는 손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차가운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제 온기를 나눠주려고. 한참을 그렇게 있으면 그녀의 손이 천천히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살짝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듯이. 어떤 날은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뭔가 두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슬픈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라고,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듯이. 그러면 그녀의 떨림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듯이. 또 어떤 날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 때문이었습니다. 주인 어른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제가 천하다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손이 제 손의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한참을 그대로 있어 주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으로 대화했습니다. 손의 온도로 안부를 묻고, 손의 떨림으로 감정을 전하고, 손의 압력으로 위로를 나눴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침묵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손끝으로 무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 붙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은 금지된 것이 되니까요.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담장 앞에 섰습니다. 젖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녀가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그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돌아서려는데 담장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빠른 발소리, 그녀가 달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오셨군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아닙니다. 비가 오는데 나오지 않으셔도. 아닙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매일 밤 이 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약속. 그녀가 우리의 만남을 약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약속이었습니다.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비에 젖은 손이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비 소리만 들리는 밤, 담장 너머에서 손을 잡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을 달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느끼면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랑. 그 후로도 우리는 매일 밤 만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추운 겨울날도 우리의 약속은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손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의 온도는 진실했고, 손의 떨림은 솔직했고, 손의 압력은 정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처음으로 긴 말을 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이 담장이 없다면 어땠을까? 하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합니다. 이 담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만나지도 못했을 거라고.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담장이 있기에 우리는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신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의 손은 거칩니다. 굳은 살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손입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손은 제가 알던 어떤 손보다 따뜻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을 잡아준 유일한 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한참 후에야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손은 제가 평생 잡을 수 없는 손입니다. 부드럽고 하얗고 아름다운 손, 다른 세상 사는 사람의 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 손이 제 손을 잡아줍니다. 매일 밤, 이 시간, 이 담장 아래서 제가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것이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해가 뜰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말없이 손만 잡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꿈은 언젠가 깨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낮에도 저는 그 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일을 할 때, 밥을 먹을 때, 잠을 잘 때, 제 손은 계속 그녀의 손을 기억했습니다. 나무를 벨 때, 도끼를 쥔 제 손은 그녀의 가는 손가락을 떠올렸습니다. 흙을 팔 때, 땅을 파는 제 손은 그녀의 부드러운 손바닥을 기억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를 때 힘을 주는 제 손은 그녀의 손이 제 손을 잡던 그 압력을 느꼈습니다. 제 손은 이중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천한 일을 하는 하인의 손, 밤에는 양반 규수의 손을 잡는 금지된 손. 어느 날 주인 어른의 심부름으로 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이 자네. 동네 안악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장작 좀 날라다 주게. 품삯 주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악의 집으로 갔습니다. 장작을 나르는데 그 안악이 제 손을 만졌습니다. 어머, 손이 참 크고 튼튼하네. 무심코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뒤로 빼었습니다. 안악이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래? 죄송합니다. 저는 황급히 장작을 다 나르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걸으면서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은 이제 다른 사람이 만지면 안 되는 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손은 오직 그녀의 손만 잡아야 하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담장 앞에 섰을 때 저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담장을 넘어왔을 때 저는 그 손을 평소보다 더 세게 잡았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 손의 떨림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뭔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누군가 제 손을 만졌습니다. 그저 스치듯 만진 것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접촉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손이 거부했습니다. 이 손은 이제 당신의 손만 잡아야 하는 손이라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제 손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친정어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으시며 걱정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냐고, 왜 이렇게 차갑냐고.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이 낯설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지는 손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이 손은 이미 당신의 손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는 것을. 그 후로 저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손을 만질까봐, 제 손이 다른 것을 만질까봐. 일을 할 때도 저는 제 손을 보호하려 애썼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더 거칠어지지 않도록.
밤에 그녀의 손을 잡을 때 제 손이 그녀를 다치게 할까봐 동료 하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너 요새 왜 그러냐? 일할 때 손을 너무 아끼는 거 아니냐? 혹시 어디 다쳤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은 이제 일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녀와 연결되는 유일한 통로였으니까요. 그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의 손에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다치셨습니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바느질 하다가. 그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상처가 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치료하고 잊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에 상처가 나면 당신이 걱정할까봐 겁이 납니다. 제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손에 제 상처가 닿을까봐.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반창고가 붙은 손가락을 제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의 손이라면 어떤 모습이라도.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손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손입니다. 사랑. 그 단어가 담장 너머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낸 것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의 손을 사랑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채. 하지만 손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심하게 떨렸고 어떤 날은 맥없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을 기억하는 건 이제 죄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이 없는 밤은 공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담장 근처를 지나쳤습니다. 멀리서 조심스럽게 등불이 담장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차갑고 경계하는 빛이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혹시 그녀가 나왔다가 들키면 어쩌나. 제 때문에 그녀가 위험에 처하면 어쩌나. 그래서 저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담장을, 등불을, 그리고 담장 너머 어둠을. 손이 이상해졌습니다. 낮에 일을 하는데 갑자기 손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지 못한 지 일주일째. 제 손은 그 부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오른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공중에서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손가락이 오므려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손을 찾고 있다는 것을. 그만해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포기해라. 하지만 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자는 동안에도 제 손은 그녀의 손을 찾았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저는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습니다. 나무를 베는데 도끼가 미끄러졌습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에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어이, 괜찮나? 동료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상처를 천으로 감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피가 멎지 않았습니다. 상처가 깊었습니다. 동료가 억지로 저를 의원에게 데려갔습니다. 아주 깊게 베었구만. 의원이 상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조심했어야지. 이런 상처는 쉽게 낫지 않네. 의원이 약을 바르고 천을 감아 주었습니다. 며칠은 일을 쉬게. 이 손으로 무거운 것 들면 상처가 더 벌어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걸어 나오며 저는 제 왼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천에 감긴 손.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손을 그녀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할까? 슬퍼할까? 아니면 이미 잊었을까? 그날 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등불이 있어도 위험해도 저는 담장 앞에 섰습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담장 앞에. 등불 빛이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십니까?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입니다. 담장 너머 당신의 손을 잡던 사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번만 손을 잡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담장 위로 올렸습니다. 천에 감긴 다친 손을. 이 손이 당신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손이 없으니 사랑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손을 담장 위에 올려놓은 채.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등불만 차갑게 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20알째 되던 날, 저는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사람들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인들이 손님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가마가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 그리고 그 가마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붉은 치마, 머리에 쓴 너울, 양반 규수의 차림.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지만 제가 매일 밤 손으로 느꼈던 그 사람. 그녀는 가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그녀의 뒷모습, 그녀의 손. 그 손이 저를 향해 살짝 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짧게 작은 손짓.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기다려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마에 올랐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을 나가고 길을 따라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뭘 보고 있어? 동료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 가마 말이야? 저건 우리 마님 친정댁 교수님이셔. 요새 자주 오시더라고. 교수님? 응. 과부래.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대. 그래서 친정에 돌아와 계신다나 뭐래나.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과부. 그래서 그녀는 혼자였던 것입니다. 이미 한 번 결혼했던 몸. 다시 시집 가야 하는 처지. 근데 말이야, 곧 재혼한대. 동료가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 혼담이 성사됐다나 뭐래. 다음 달이면 시집 간대. 다음 달. 그 말이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담장 앞에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나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제 처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저렸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던 오른손이, 상처난 왼손이 아니라 그녀를 잡았던 오른손이 아팠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끝이구나.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보였습니다. 가는 손가락, 부드러운 손바닥, 따뜻한 온기. 그리고 오늘 본 그 손짓. 작은, 짧은, 아무도 모르는 손짓.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작별일까요? 아니면 약속일까요? 다음 날 밤, 저는 또 담장 앞에 갔습니다. 스스로도 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나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하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등불빛 아래 섰습니다. 손을 담장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시진, 두 시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장 너머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손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손은 평생 당신의 손만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해가 뜰 때까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기적처럼 그녀가 나올까봐. 하지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밤 담장 너머에서 돌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돌이었습니다. 작은 돌이 담장을 넘어 제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주위를 살폈습니다. 등불빛 때문에 눈에 띄기 쉬웠지만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을 주워 들었습니다. 천 조각이 감겨 있었습니다. 풀자 안에서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달빛과 등불빛 아래서 글자를 읽었습니다. 한 달 후 초하루 밤, 담장 뒤쪽 대나무 숲. 사람이 없을 때 올 수 있으면 오십시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을 보자는 것, 담장을 넘자는 것. 이것은 위험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손만 잡을 때는 들켜도 변명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실수라고. 하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달랐습니다. 들키면 핑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파멸하고 저는 죽을 것입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성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도, 저를 위해서라도 가면 안 된다고. 하지만 손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마지막으로. 저는 일을 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무를 베면서, 흙을 파면서, 물을 기르면서.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어느 날 저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 요새 왜 그래? 동료가 물었습니다. 무슨 고민 있어? 아닙니다. 거짓말. 얼굴에 다 쓰여 있어. 동료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여자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여자네. 동료가 웃었습니다. 야, 사랑이라는 게 그래.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결국 하게 돼. 너도 그럴 거야. 아무리 머리로는 안 된다고 생각해도 결국 가게 될 거야. 동료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가기로.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대나무 숲. 저는 낮에 슬쩍 그곳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담장 뒤쪽 집 바깥으로 이어지는 곳에 대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다지 크지 않은 숲이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어두워서 사람이 숨기에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그곳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 안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가려면 신중해야 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그 길을 살폈습니다. 어느 시간에 사람이 없는지, 어느 길로 가야 눈에 띄지 않는지. 초하루 밤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담장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낮이었습니다. 그런데 담장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이 든 여자. 말할 수 없습니다. 어머님.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규아야, 혼례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제 정신 차려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밤에 뒤뜰을 서성이는 거냐? 내가 누굴 기다리는지 어미가 다 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마라. 너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못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말해보렴. 그분이 누구시냐? 혹시 좋은 집안 사람이시냐? 규아야. 아닙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상놈이란 말이냐?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규아야, 정신 차리라.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 왜 그러느냐?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양반 가문의 딸이다. 이미 한 번 과부가 된 몸으로 겨우 좋은 혼처를 찾은 거다. 그런데 상놈과 사랑합니다. 그녀가 끊어 말했습니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제 가슴이 세게 뛰었습니다. 사랑?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상놈과의 사랑이 뭘 해줄 수 있느냐?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 너를 지켜줄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제가 우는 날에도 추운 날에도 매일 밤 그 손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전부입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 달이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한 달 후면 너는 시집을 가야 한다. 그러니 그 전에 정리해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담장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녀가 제 앞에서가 아니라 어머니 앞에서, 세상 앞에서 말한 것. 초하루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그녀를 만납니다. 처음으로 얼굴을 봅니다. 무서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녀는 제 상상 속에 있었습니다. 목소리와 손만으로 만들어진 환상. 하지만 내일 그녀는 실제가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다르다면, 만약 그녀가 실망한다면, 저는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어두운 얼굴, 햇볕에 그을리고 먼지에 더러워진 얼굴, 하인의 얼굴. 그녀가 이 얼굴을 보고도 여전히 절 사랑할까요? 초하루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몸을 씻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저녁 무렵 우물가에서 몸을 씻었습니다. 머리도 감고 얼굴도 씻고 손톱도 깎았습니다. 제일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래봤자 남루한 옷이었지만 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제 처소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그림자처럼 담장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나무 숲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대나무들이 달빛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계십니까? 작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입니다.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달빛이 대나무 사이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모든 것이 현실보다 못했다는 것을.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는 그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얼굴, 검은 머리, 그리고 슬픈 눈.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이었군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저도 대답했습니다. 당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제 앞에 섰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그녀의 손이 올라왔습니다. 제 얼굴을 향해.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매일 밤 잡았던 그 손. 하지만 이번에는 담장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을 보며 온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칠군요.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손으로 느낀 것보다 더 거칠어요.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이 거칠음이 당신입니다. 그녀의 손이 제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거칠음이, 이 따뜻함이, 이 진실함이 제가 사랑한 것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얼굴을, 목을, 어깨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마치 기억하려는 것처럼, 새기려는 것처럼. 저도 됩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을 만져도 됩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매일 밤 상상했던 것처럼 제 거친 손이 그녀의 부드러운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우십니까? 행복해서요. 그녀가 울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만질 수 있어서.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담장 없이, 어둠 없이, 거리낌 없이. 그저 두 사람으로, 두 몸으로, 두 마음으로.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면 그녀가 제 품에서 말했습니다. 시집을 가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대답했습니다. 그럼 도망가면 안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당신도 저도. 그래도 찾아낼 겁니다. 양반 가문의 딸이 천민과 도망갔다면 끝까지 쫓아올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죽일 겁니다. 저를 가둘 겁니다. 그래도 당신과 함께라면. 아닙니다. 그녀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댔습니다. 당신이 죽는 것을 보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을 보는 것, 안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평생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울었습니다. 서로를 안고 대나무 숲 한가운데서. 한참 후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이번에는 담장도 어둠도 없이. 서로를 보면서. 제 이름은 규아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윤규아. 저는 정석입니다. 김정석.
저도 대답했습니다. 정석. 그녀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제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 예, 규아. 저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이름이 있으니 더 아프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름 없는 누군가가 아니라 정석이니까요. 김정석이라는 사람이니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당신은 윤규아라는 사람이니까요. 우리는 또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혼인하면 행복하십시오. 제가 말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갈 겁니다. 당신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 예.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나도 원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손을 잡는 것.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이 손을 기억해 주세요.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저도요. 이 거칠고 따뜻한 손을.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안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석. 사랑합니다, 규아. 그리고 놓았습니다. 손을, 몸을, 서로를. 그녀가 돌아섰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등불빛이 숲을 비췄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누가 거기 있어?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오는 소리. 그녀가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 도망가세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당신은?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요. 하지만 저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등불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숲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의 산의 종들이었습니다. 저기다. 그들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님. 그리고 저건 하인이잖아. 그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녀가 제 앞으로 섰습니다. 저분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녀가 팔을 벌렸습니다. 저분은 그저 제가 부른 겁니다. 교수님, 비키십시오. 종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놈을 잡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그녀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종들은 그녀를 밀쳐내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저를 땅에 넘어뜨렸습니다. 밧줄로 묶었습니다. 정석. 규아가 소리쳤습니다. 제게 달려오려 했지만 다른 종들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놓으세요. 놓으란 말입니다. 교수님, 진정하십시오. 저는 땅에 엎드린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그녀가 한 선택은 제가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광에 갇혔습니다. 어두운 좁은 광, 밧줄에 묶인 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밤새 그렇게 있었습니다. 귀에는 계속 규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석. 울부짖던 그 목소리. 새벽이 되었습니다. 광문이 열렸습니다. 빛이 들어왔습니다. 나와라. 감독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하인들, 그리고 주인어른.
높은 자리에 주인 어른이 앉아 계셨습니다. 노한 얼굴로 내가 김정석이냐? 예. 양반 가문의 규수를 범하려 한 죄 알고 있느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주인 어른이 비웃었습니다. 목숨으로 갚아도 모자랄 죄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주인 어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규수께서 내게 정을 주셨다고 하시더구나.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하셨다. 하지만 살려줄 수는 없다. 주인 어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곤장 100대를 치고 이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곤장 100대, 죽을 수도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사했습니다. 목숨을 살려주는 것이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규수는 오늘 바로 시댁으로 보내진다. 주인 어른이 말했습니다. 원래 한 달 후 혼례였으나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당장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다. 오늘 가신다는 것 집행하라. 주인 어른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마당 한가운데 엎드렸습니다. 곤장이 준비되었습니다. 첫 번째 곤장이 등에 떨어졌습니다. 아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하나하나 셀 때마다 저는 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녀의 손, 그녀의 목소리, 10, 20, 30. 아픔이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규아를 위해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저는 광밖에 누워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등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 들었나?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00대를 다 맞았어. 보통 사람은 죽어. 그런데 너는 살았더라. 규수님, 아침에 가마 타고 가셨어. 시댁으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너 여기서 쫓겨났어. 곤장 끝나자마자 주인 어른이 명했어. 알고 있어. 하지만 몸이 이러니까 며칠은 있어도 된대. 움직일 수 있을 때 나가래. 고마워. 동료가 제 곁에 물 한 사발을 놓고 갔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끝났구나.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은 여전히 아팠지만 참을만 했습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보따리를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그릇 하나. 그리고 규아가 던진 종이 쪽지. 저는 그것을 가슴에 넣었습니다. 집을 나서는 길에 저는 마지막으로 그 담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만났던 담장. 담장 위에는 아직도 등불이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담장 앞에 섰습니다. 손을 담장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부드러운 그 손. 사랑했습니다, 규아. 저는 속삭였습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담장 너머에서 무언가 바람에 날려왔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잡았습니다. 펼쳐보았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석에게.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저는 이미 떠났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의 손을 사랑했습니다.
당신과의 밤들을 사랑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함께할 수 없지만 제 손은 평생 당신의 손만 기억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 곁에 있어도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도 제 마음속 손은 오직 당신 것입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저도 행복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했다는 기억으로 영원히 규하.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올렸습니다. 저도 사랑했습니다. 규하.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여전히 하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손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합니다. 밤이 되면 자는 동안에도 제 손은 공중에서 무언가를 잡으려 합니다. 없는 손을, 닿을 수 없는 손을.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그녀를 사랑했으니까, 그녀의 손을 잡았으니까, 비록 짧았지만 그 시간은 진실했으니까. 어느 날 마을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웃 고을 양반 마님이 세상을 떠났다고. 젊은 나이에 갑자기. 병명은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살아갈 의지가 없었다고. 그 마님의 이름은 윤규하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집 뒤편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담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담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담장 너머로 내밀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손.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그 바람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손처럼. 규하. 제가 속삭였습니다. 왔습니까? 바람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왔습니다. 손을 잡아도 됩니까? 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공중에 있는 제 손을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그 담장 앞에 섭니다. 손을 담장 너머로 내밀고 바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저는 그 바람을 잡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미쳤다고 합니다. 혼자서 공중에 손을 내밀고 뭔가를 잡는 신용을 한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친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손으로 시작된 사랑. 손으로 이어진 사랑. 손으로 끝나지 않는 사랑. 담장은 우리를 나눴지만 손은 우리를 이어주었습니다. 신부는 우리를 막았지만 손은 우리를 연결했습니다.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손은 여전히 함께입니다. 매일 밤 담장 앞에서 저는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말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여전히 대화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나눈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의 손의 기억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